안녕하세요. 비임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 자외선 그리고 가시광선에 있는 빛들을 이용해서 우리 일상생활에 어떻게 활용해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약간은 생소함이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빛이에요. 바로 적외선입니다. 적외선이 우리 건강에 그리고 우리 생활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빛을 구분해 보면 이제 파장의 길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파장이 짧은 것부터 긴 것까지 이렇게 늘어 놓는다면 이제 가장 짧은 것이 X선이고요. 물론 그 앞에는 감마선도 있어요. 감마선, X선, 그리고 자외선이 있었고요. 그리고 750 나노미터까지를 이제 가시광선, 우리가 볼 수 있는 빛이었었고요. 그 가시광선의 끝부분이 적색이었잖아요. 그 적색의 바깥 부분이다. 그래서 바깥 외를 써서 적외선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적외선을 좀 더 자세히 구분해 보면 적외선은 적외선인데 이 적색 부위에 가장 가깝게 있는 선이다. 그래서 근적외선, 가까울 근자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적외선이 있고요. 이제 붉은색에서 멀어졌다 해서 원적외선이에요. 그러니까 근적외선, 적외선, 원적외선은 붉은 빛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적외니까 붉은색의 바깥 부분. 그래서 빛의 그 발견의 역사를 살펴보면 가시광선을 더 먼저 발견을 했고요. 그런데 이 색으로 관찰은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바깥에서 어떤 온도를 높이는 그런 빛이 존재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온도를 높이는, 열을 내게 하는 그런 빛이 존재한다. 이것을 이름하여 붉은색의 바깥에 있는 선이다. 그래서 적외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적외선은 색깔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우리가 적외선 쪼이러 간다 그럼 적외선 되게 빨간 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 등에 아무 색깔이 없으면 그냥 내가 빛을 쪼이는지 안 쪼이는지 느낌이 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느낌을 좀 더 강하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적외선에다가 이 붉은 빛을 합쳐서 이제 치료에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고요. 그래서 붉은색 등이 적외선이 아니라 그 적외선의 어떤 파장을 이용한 열, 그거를 활용하는 것이 적외선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근적외선, 이제 근적외선, 적외선, 원적외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파장이 길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원적외선 다음이 이 마이크로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초단파예요. 그래서 이 초단파를 이용한 것이 이제 전자레인지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요. 또 극초단파 치료기라는 것이 있는데 이 극초단파 치료기를 활용을 하면 몸에서 어마어마한 열이 생겨요. 그런데 재밌게도 그 극초단파를 쪼이는 그 등을 만져보면 하나도 안 뜨거워요. 그런데 내 몸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열을 굉장히 많이 생성을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파장이 길면 길수록 우리 몸에서 열 많이 생성해내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근적외선이라는 것은 이 원적외선보다도 우리 몸에 주는 유익함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 최근 많이 밝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근적외선이 주는 유익함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근적외선은 체온 1도 높인다. 체온을 높여줘서 체온을 높여주면 면역력이 올라가는 거 두 분 알잖아요. 체온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혈관을 확장해서 혈류량이 증가되게 하는 거예요. 자, 혈관이 확장이 되고 혈류량이 증가한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되면서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혈중에 있는 영양과 산소가 세포로 전달이 잘 될 수 있겠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몸에 유익함을 주는 건데요. 자, 다시 정리해보면 체온을 높여준다. 그리고 혈관을 확장하면서 혈류량이 증가되게 한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면에서 유익함을 주는데 그렇다면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근적외선이 주는 유익함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세포를 재생시켜준다. 제가 그 가시광선에서 적색 부분, 그 붉은 빛이 피부 재생에 도움을 많이 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 근적외선이, 그러니까
가시광선의 그 왼쪽 끝에 보라색 부분은 자외선과 조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가시광선의 오른쪽 끝은 붉은색이잖아요. 그 붉은색 바로 다음이 근적외선이니까 이 붉은 빛과 근적외선은 일정 정도 그 겹치는 효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 재생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혈관을 확장해주고 혈류량을 증가시켜준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 혈관 내벽에서 산화질소가 많이 생성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제가 산화질소에 대해서는 종종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 산화질소라는 것이 혈관 내벽에서 분비가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고 혈중에 있는 영양과 산소를 세포로 잘 밀어넣는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산화질소가 많이 생성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근적외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근적외선을 통해서 자, 이렇게 혈류량이 증가하고 영양과 산소를 세포로 잘 밀어넣잖아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활성화해 준다라는 것은 공장을 잘 가동시킨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 안에서 세포의 기능이 활성화가 되면서 기운이 넘치고 이제 활력을 찾게 되는, 그러니까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에서 노폐물이 잘 배출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산소는 잘 공급받고 노폐물이 잘 배출돼서 그것을 또 순환으로 가져오고 이런 역할을 잘하기 때문에 염증을 또한 개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근적외선은 우리의 피부 조직을 재생시키고 그리고 혈류량을 증가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는 혈관 건강에 도움을 준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노폐물 배설이 잘 되게 하고 산소 공급을 잘 함으로써 이제 그 미토콘드리아가 잘 작동되도록 해서 활력을 제공해 준다, 피로를 회복해 준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뿐만 아니라 어떤 통증이라든지 염증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한다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디에 활용할 수 있겠나? 그래서 머리에부터 내려와 보면 이제 두피의 이제 피부 질환들을 좀 좋아지게 한다든지 무엇보다도 질환까지는 이제 병원 치료에 맡긴다고 했을 때 일상생활에서는 탈모를 예방해 준다 또는 발모를 촉진한다 이럴 때 근적외선이 작용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아토피라든지 어떤 피부 질환에 활용할 수도 있겠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질염,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나 전립선염 그리고 변비 아니면 당뇨 이런 여러 가지 질환에 이 근적외선을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적외선이 이렇게 국소 부위로 쪼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커다란 통이라든지 기구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근적외선을 활용한 그런 생활용품들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부가 많이 찬 분들은 이렇게 배에다 이렇게 둥근 돔 같은 걸 씌워놓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은 침대에도 이렇게 원적외선 또는 근적외선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돌들을 이제 밑에 부착해서 그런 침대를 만들기도 하잖아요. 자, 그런데 빛을 직접 쪼여주는 것과 이런 그 원적외선이 방사된다는 그런 돌들을 활용한 것과 이런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원적외선 나온다 하니까 다 좋잖아요. 물론 좋은 거예요. 다 당연히 좋은데 그런데 그것의 어떤 그 강하고 약함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햇볕에서 조사되는 것처럼 또는 어떤 빛 치료기를 이용해서 빛이 나올 때는 그 빛이 훨씬 강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자체가 그냥 근적외선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게루마늄이라든지 황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워서 만들었을 때는 거기에서 이제 원적외선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것을 뭔가로 가렸을 때는 조금 더 이제 그 막아지는 부분이 있고 양이 조금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럴 때 열을 가하면 그 원적외선 방사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열 기능 자체가 적외선이 아니라 적외선이 있고 적외선이 우리 몸으로 들어가면 열이 생성되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적외선 자체가 그렇게 뜨겁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적외선 하면 거기서 열이 뜨끈뜨끈 나와야 되는 그런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좀 일종의 오해고요.
적외선을 방출할 수 있는 돌이라든지 어떤 흙에다가 열을 가하면 거기에서 원적외선이 좀 더 많이 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떤 치료 목적으로 아니면 어떤 질환을 예방할 목적으로 활용을 할 때는 빛 자체를 조사하는 것이 좀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제가 또 재밌는 제품 하나를 소개해 볼게요. 뭐 이렇게 의사가 이렇게 사소한 걸 소개하나 이런 얘기도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해요, 제가. 그런데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큰 질병에 걸렸을 때는 당연히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그런데 늘상 그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할 그런 상태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어떤 큰 치료를 한번 딱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또 관리가 중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들을 이용해서 내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소한 도구라도 그걸 잘 활용해서 유익함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선물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황태육수 이야기를 자주 하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꾸준히 먹음으로써 내 건강에 골밀도가 좋아지고 면역력이 좋아지고 할 수만 있다면 영양을 채울 수만 있다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하나를 소개해 드려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그 적외선 조사기 아니지 붉은빛 붉은빛을 이용해서 이제 관절 치료에 도움을 받는 그걸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난 시간 하나 빼놓은 게 있었어요. 이제 그 붉은빛이 두피 재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했었는데요. 이렇게 앞에만 좀 바꿔 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저는 솔직히 이게 머리숱이 너무 많아서 이게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 필요성을 잘 못 느끼는데 근데 이제 탈모가 좀 진행되고 머리카락이 좀 많이 얇으신 분들은 뭐 바르지 않아도 괜찮고요. 뭐 바르고 하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 아니면 진정되는 크림을 바르고 하면 더 좋겠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두피에다가 쪼여주거나 이렇게 문질러주면 굉장히 이게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요. 근데 오늘은 이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부분을 좀 빠뜨려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도구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푸른빛, 붉은빛, 그 다음에 근적외선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제 얼마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도 그냥 무심코 이걸 활용을 잘 안 하고 있었어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소개드렸던 이제 이것만 활용해서 이제 관절 부위 아프거나 아니면 얼굴 이런 데 이제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제가 이제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차 이것도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근적외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바로 근적외선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보이시는 카메라에 잡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파란빛, 그 다음에 빨간빛, 이렇게 초록빛이 나오는데요. 이 푸른빛은 가시광선 중에서 그 이제 블루라이트, 그 다음에 또 이것은 가시광선 중에서 붉은 쪽 적색선이고요. 그리고 이 초록색은 이 자체가 그 뭐 보남파초, 노주빨 여기에서의 초록색 그것이 아니라 이게 근적외선이 나오고 있다라는 그냥 신호예요. 근적외선은 색깔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냥 이 모드에 가 있으면 이게 근적외선이 나오고 있다 이런 신호인데요. 그래서 이게 모양이 굉장히 재밌게 생겼죠. 손에 딱 들어와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이렇게 손이라든지 얼굴이라든지 이렇게 마사지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그냥 두피에다 이렇게 쪼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준비하면서 제가 손에다 계속 쥐고 있어 봤거든요. 이 근적외선 모드에다 놓고 이렇게 쥐고 있어 보니까 얘가 분명히 하나도 안 뜨겁거든요. 근데 손에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땀이 나는 거예요. 아, 근적외선이 이런 거구나 이런 느낌을 제가 오늘 정확하게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신 분들은 이제 어떤 크림이나 젤이나 연고나 바르고 이걸 이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평소에도 그냥 이렇게 가지고 있으셔도 되고 아니면 손이 많이 시리다 할 때도 이걸 이렇게 쥐고 있으면 이제 그냥 버튼만 누르면 작동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더 재밌는 것은 이것을 그냥 의자 밑에다 놓고 앉아 있으면 질염에 도움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치질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항문 부위에다 놓고 이걸 빛을 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뜸으로 치면 이제 항문에다 뜸한다, 질 쪽에다 이제 좌운을 한다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소중한 것을 제가 놓고서도 지금까지 활용하지 않았구나. 이제 이런 걸 깨달아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먼저 소개해드리고 저도 이제 앞으로 좀 활용을 많이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근적외선이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렇게 간단한 도구들, 물론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미 근적외선 용품들이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램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도무로 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이것은 간단하면서도 이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자외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가시광선을 그 푸른빛, 붉은빛을 이용해서 어떻게 도움을 받는지, 그리고 붉은빛 다음에 있는 근적외선을 이용해서 우리 건강에 도움을 받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햇볕을 피해야 된다라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얼굴이 그을리고 피부가 상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햇볕은 자외선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햇볕에는 가시광선도 있고 그 다음에 적외선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빛들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잘 쪼일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어떤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면 그 중에 필요한 어떤 빛들을 이용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그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그리고 앞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